윤석열 정부랑 한판 승부를 벌인 유사명 전 총경님과의 북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메디치 미디어 신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문화에서 무언가 내가 동을 뜬다는 거는 사실은 일반 조직에서도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노조 활동이나 노조에서 간부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진짜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심장 박동수는 본인이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떨리고 간밤에 잠을 설치는지. 그 일을 해내신 분이고 그거를 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자리를 물러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지요. 예, 유사명 전 총경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경님. 반갑습니다. 네. 며칠 전 지상파 방송에서 총경님 직함을 총장님이라고 오보를 알렸대요. 그래서 우리 해석해 주시기를 서장과 총경을 합쳐서 불렀다고 하는데, 예, 저는 오늘은 작가님이라고 일단 진행을 하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예. 근데 중간에 갑자기 막 이렇게 총경님, 총장님, 뭐 오빠 이런 거 튀어나와도 용서를 해주시기로 하고, 네, 와, 나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굉장히 심플한 제목인데, 뭐 저 이상의 더 제목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제가. 예, 제 모든 게 다 들어있는 네, 표현이에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35년간의 경찰 에세이, 경찰직 에세이, 그다음에 그 작년 1년간 싸우셨던 이야기들이 이제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정말 너무 놀랬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작년 연말에 이제 뵌 거죠. 그때 심경을 한번 좀 살짝 다시 말씀해 주신다면. 무슨 언제적 심경? 타이밍. 경찰 서장 회의를 소집할 당시. 아, 그때는 욱했습니다. 여기 우리 백성욱 있는데 우리 그 사촌 동생인데 우리 경상도 사람 기질에 보면 욱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건 말릴 수가 없는 거고 순간적으로 뭐 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나오는 그런 행동인데 제가 이제 부산 사람이고 이거는 말도 아니다. 제가 35년 경찰을 했기 때문에 이 경찰국이 무슨 의미를 띠는지는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식을 했고 또 경상도 사나이의 그 욱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저질렀다가 이렇게 잘리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서울 콘서트를 하는데 요새 굉장히 바쁘시지요. 근황을 조금 일단 말씀해 주시지요. 근황은 이제 한가해졌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경찰 옷을 입고 경찰을 집행을 하고 경찰처럼 생각하고 경찰처럼 눈치 보고 살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자유를 이제 얻었고 그래서 시민으로 생활하고 시민으로 생각하고 시민처럼 표현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예,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또 생활의 패턴이 시작되실 것 같은데 이 북 책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 정말 이거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은 안 돼요. 그 부산에서의 이재명 당대표의 피습 사건. 제 주변 지인들은 그때 작가님이 안 계셨으면이라는 실제 말을 했습니다. 진짜 이 대표가 사실려는 운이었다는 건데 잠깐 좀 설명해 주시죠. 언론 보도에 잘못된 거 포함해서. 네, 언론에 잘못된 거하고 지금 진행자의 잘못된 걸 지적을 먼저 하면 제가 있었기 때문에 막았어야 될 거를 못 막았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됐고 제가 먼저 죄송한 마음을 먼저 표합니다. 제가 바로 옆에 있었으면 그걸 막았어야 되는데 잠시 한눈을 반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우다다닥 그런 일이 있어가 이제. 아니 작가님 너무 과잉 스스로에게 임무를 저기 수호대도 가신 거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못 했죠. 제가 초대받아서 이제 민주당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으로서 부산에 이제 행사를 하니까 부산 영입 인재니까 그 가덕도 행사에 참석해줘라 해서 참석할 때도 최고위원들 딱 서고 저 끄트머리에 서 있었는데 그래 쑥 이제 행사 끝마치고 갔습니다. 가니까 사람들이 군중들이 다 이제 이재명 대표님을 둘러싸고 카메라하고 같이 이제 이래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옆으로 가고 있는데 문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한 무대기였던 군중들이 두 무대기로 확 나뉘면서 이재명 대표님을 중심으로 쓰러져 있는 이재명 대표님의 머리가 보이고 나머지 한쪽으로는 우다다닥 뛰어가는 사람을 쫓아가는 또 일행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관으로서 딱 직관적으로 볼 때는 무슨 상황이 있고 도주하는 상황이다 해서 경찰관이니까 이제 범인을 먼저 잡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걸 갔습니다. 가니까 마침 이제 쓰러뜨려서 누르고만 있는 상황이었죠. 그 이제 주변에 있던 경찰관과 그 젊은 당직자들이 그 범인을 누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르지만 말고 수갑을 채워라. 형사들 수갑 채워. 이러니까 누가 이제 주섬주섬 꺼내갖고 오른팔 이래 엎어졌으니까 팔을 뒤로 돌려서 한 수갑을 채우고 또 이제 뒤집어 갖고 왼쪽 발을 수갑을 채우고 그래서 수갑 딱 채운 거 보고는 빨리 흉기를 찾아온나 했더만은 형사들이 우다다닥 또 저 이재명 대표님 있는 쪽으로 원 범죄 현장으로 뛰어가고 있는 와중에 누가 그 범인 밑에 있던 이제 그 칼을 보고 아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함부로 만지지 말고 지문 묻히지 말고 이 사람하고 경찰서로 압송해라 하고는 또 제가 저쪽으로 이재명 대표님 있는 쪽으로 뛰어갔죠. 뛰어가 보니까 그냥 난장판이었죠. 이재명 대표님이 여기 딱 있는데 이재명 대표님의 목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둘러서가 지켜보고 일부는 지혈을 하고 둘러서 있는데 발이 이렇게 비춤하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발을 이제 밟고 당기는 거예요. 뒤로 이보 해서 이제 그 이제 공간을 안전 공간을 확보했죠. 그리고 아무나 들이지 마라 이래 놓고 가보니까 지혈을 하고 있습니다. 지혈을 하는 거를 유튜버들이 전부 다 카메라를 찍고 있으니까 너무 흉해서 이제 우산 같은 거 2개로 이제 그 시선을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옆에 가서 이제 천준호 비서실장님께서 이 손수건을 가지고 지혈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혈이 좀 부실해 보이고 너무 오랫동안 지혈을 하니까 힘이 빠졌는가 좀 그래서 더 세게 해야 되겠다고 이게 누르면서 대표님 기 안 씁니까? 세게 눌러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세게 눌리라 하시더만. 그래서 세게 눌리고 우리 이따가 이래 보니까 119 전화했나 하니까 전화했는데요 해서 한 번 더 해라 이래갖고 그 사람이 이제 119 통화를 하는데 혼자만 들으면 안 되니까 그걸 스피커폰으로 켜라 해서 스피커폰으로 전화해서 이재명 대표님 머리에 딱 놔놓고 그러니까 그 119에서도 이제 출동이 지연이 되니까 그 응급 구조사가 바꿔주더라고요. 응급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바꿔줘서 이런 상황에서 응급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스피커폰을 들으면서 들어보니까 이제 이 기도가 막히면 피 출혈로 경동맥인지 이 목이 찔렸기 때문에 피가 흐르는 피에 기도가 막히면 질식사할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앉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대표님 좀 앉으시죠 하니까 못 앉겠다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추워 보여서 내가 저 옷을 잠바를 추운 날씨에 이제 해서 대표님 발하고 또 천준호 비서실장도 옷을 벗으래서 하체를 덮어드렸는데 또 이제 못 일어나신다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 또 이야기해서 옷 벗으라 해갖고는 이제 머리를 공가 갖고는 이제 상체를 좀 세웠죠. 그런 상태로 이제 119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19가 도착을 했는데 강서 이제 그 가덕도에 있는 119에는 불 끄는 119만 있지 이제 응급 구호하는 119가 없어요. 그래 먼저 도착한 사람은 불 끄는 사람이니까 우리나 저거나 똑같아. 그냥 지혈하는 수준의 응급 조치밖에 못 하는 거죠. 그래 한참을 있다 보니까 이제 응급 구조하는 119 구조대가 이제 와서 응급 구조대가 와서 이제 대표님을 태우고 이제 시간이 급하니까 헬기로 갈 것이냐 이제 그거로 갈 것이냐 하는데 헬기장에 가는 시간하고 헬기장에서 내리냐 복잡하니까 바로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바로 가니까 전부 다 이제 어디가 부산대 병원으로 가는 와중에 이제 그 당의 요청이 있어서 에스코트를 해야 된다. 지금 헬기로 가는 건 문제가 없지만은 그 가는 와중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이 지금 앰뷸런스 앞뒤로 해서 우리 경찰 순찰차, 교통 순찰차 사이렌을 울리면서 에스코트를 하고 지나가는 길목에 신호를 연다고 이제 표현하는데 쫙 갈 수 있는 신호기를 그 개방을 하라 이렇게 이제 이번에 직위 해제된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고 이제 대표님을 이제 응급차로 이제 보내드린 이후에 전부 다 이제 국회의원이나 그 최고위원들이 부산대병원을 갑시다 이래서 아니 나는 가면 안 된다 해갖고 저는 부산 강서경찰서로 갔습니다. 제가 뭐 병원에 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막 기다리는 것까지 없지만 경찰서로 가면 제가 역할이 있을 것 같아서 강서경찰서로 자신 있게 갔어요. 갔는데 웬걸 저는 강서경찰서에 이전에 근무도 했고 경찰서장부터 과장하고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가니까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일하고 갔거든. 난 제가 경찰인 줄 알았어요. 경찰입니다 해놓으니까 유시민이 증명되는 날. 이렇게 차단을 당한 상태에서 내가 너를 도와주러 왔다. 아주 공경에 처했는데 책임이 막중하니까 민주당하고 가교를 해서 책임을 좀 들어줄 테니까 이렇게 협력을 해라. 상부의 지시입니다. 안 됩니다. 요래가 탁 잘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부산대병원으로 갔더니만 대표님을 또 옮긴다고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옮긴다고 이제 그래서 옮기고 이제 올라가는 이제 최고위원들한테 대표님 이제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안전 문제, 경호 안전 문제가 심각하니까 지금 비상대책하러 회의하러 그 최고위원들 올라가시면 그 문제를 논의를 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감사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때 아까 욱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거 하는 거 쉽지 않은 거 맞죠? 욱하는 건 누구나 경상도 사람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아니, 회의 소집하는 거. 네? 회의 소집하는 거. 회의 소집하는 것은 전례가 없었죠. 회의 소집은 공식적으로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 경찰청장이 소집하는 거지 전국 경찰서장 회의는 딱 소집할 수 있는 사람은 경찰청장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 월요일 아침에 화상회의를 보고 우리는 발언권이 없는 화상회의에서 의견 수렴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내부망을 통해서 경찰서장 회의를 소집해 주라 하는 제안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틀 동안 아무 소리가 없길래 그러면 네가 안 하니까 그럼 내가 할게 해서 제가 소집한 거예요. 그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자, 예. 근데 그 경찰서장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되게 분명했어요. 예. 네, 경찰국 부활 반대. 우리 경찰국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왜 반대하셨는지. 경찰국이라는 말에 좀 오해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원래 지금은 경찰청이죠. 이 경찰청이 역사를 보면 그 이전에는 치안본부였고 그 이전에 조금 더 작을 때는 치안국이었습니다. 치안국이란 말하고 경찰국이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찰이 지금은 독립돼서 경찰청으로 독립돼 있고 이 독립된 이유가 박종철, 이한열 역사를 고문해서 죽인 우리 경찰이 권력하고 붙어 있으면 정권하고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반성적인 그 차원에서 그 행정안전부 아니면 옛날 같으면 내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분리해낸 게 경찰청이고 그 경찰청으로 30년 동안 민주경찰로서 역할을 해왔는데 다시 이승만 때, 그 다음에 박정희 때, 전두환 때 있었던 경찰국으로 회귀한다는 거예요. 말은 뭐 교묘하게 아니다, 이거 다르다 하지만 결국은 정권이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거고 정권에 장악된 경찰이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는 역사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도 조삼모사하게 말은 비슷하게 비틀어 갖고는 경찰청이 있고 경찰국을 행정부 안에 경찰국을 설치하는데 이거는 경찰을 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고위경찰의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은 인사에 장악된 사람, 일반 회사도 똑같습니다. 자기의 인사권자가 누군지 거기에 코드를 맞추고 충성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고위경찰의 인사권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겠다 하니까 이거는 과거의 경찰국하고 치안국하고 뭐가 다르냐 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겁니다. 사실은 경찰국 신설은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대놓고 반대했습니다. 이건 옳지 않다고. 근데 결국 만들어졌어요. 예, 만들어져서 어떻게 이게 뭐 우려대로 가는 건가에 눈치를 보고 있나요? 혹시 소식을 아시나요?
경찰청의 주체성이 없어지고 경찰청장이 사실은 인사 권한이 상당히 있는데 그 제대로 된 인사 권한을 행사도 못하고 언제 인사가 일어난지도 모르게 완전히 경찰권이 이제 완전히 장악된 겁니다. 그래서 장악된 경찰권을 쥔 자에게 눈치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주눅 들고 눈치를 보아서 스스로 검열하면서 알아서 기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치안이 안정된 가장 안정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이태원 참사 전까지는 제가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이게 경찰국이 생기고 우리 경찰의 관심이 이렇게 국민의 경찰이었단 말이죠. 국민의 경찰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혹시 누가 어찌 되는지를 항상 살펴서 국민의 안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세계적인 수준의 치안을 유지했는데 경찰들의 관심이 이제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한테 가니까 이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태원에서 무슨 할로윈 축제를 한다 하면 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있는 요 행사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 경우에 신경 쓰는 거지. 이게 이태원 참사의 본상이다 이거죠. 국민의 관심을 국민의 그 치안을 잘하는 경찰을 승진시키고 이러면 되는데 이렇게 경찰국을 통해서 딴 쪽에 신경을 쓰고 딴 쪽에 코드를 맞추고 저 사람들이 내려 어떻게 생각할까 하니까 그런 큰 에러가 일어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세계적인 그 수준의 안전 수준을 유지한다 이렇게 자랑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상당히 자괴감을 느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만두셨을까 싶어요. 이렇게 경찰 이야기만 나오는 온 열을 다해서 제가 그만둔 이유가 제가 무서워서 그만둔 것도 아니고 경찰 일을 못 해서 그만둔 것도 아니고 하기 싫어서 그만둔 것도 아니고 계속 내 때문에 경찰의 보복 인사를 통해서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이렇게 경찰서장 회의를 했던 그 54명에 대해서 저는 보복 인사를 하고 강등성 나이가 저하고 비슷해서 지금 내일 모레 퇴직할 사람을 다시 한 단계 아래의 직급에 내세갖고 야간에 밤샘 근무를 시키고 이런 걸 계속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이제 그만해라. 결자 해지. 내가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내 나갈 테니까 내로 끝내고 더 이상 저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고 그래서 경찰을 안정시켜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마라. 자, 내 모가지 줄 테니까 가서 그 높은 놈들한테 이야기해야 저거 잘랐으니까 이제 끝냅시다. 이런 명분을 주기 위해서 내가 나온 거지. 제 나오고 나서 첫 인사가 있는데 이 보복이 계속 된다는 소문이 있어갖고 그 사람들 아직도 노심초사해요. 제 하나 잘림으로써 그 사람들이 좀 안심이 되고 또 경찰이 안정이 되고 그럼 국민이 안전하니까 이게 이제 그 누가 봐도 이제 좋은 선택이라고 해서 뭐 말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마 우리 시민들이 우리 유 작가님을 응원하면 그분들도 더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죠. 자, 이제 유시민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건데 그 전에 유시민으로서 지금 대한민국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은 좀 위기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위기고 이 정치 사회가 너무 이렇게 딱 반절로 갈라졌어요. 이게 뭐 다양성을 인정하고 중립지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봐도 거대 양당이 그 이렇게 상호 견제하는 게 아니고 상호 전쟁을 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격을 하고 이래 하는 이런 행태는 우리 조선시대 사화가 생각이 나요. 조선시대 그 당쟁 같은 게 있었어요. 조선시대 당쟁. 그래서 남인이 있고 북인이 있고 서인이 있고 동인이 있고 하는 그게 지금으로 치면 정당인데 이 정당 정치를 그냥 서로가 견제하면서 이 당에서 한번 하고 저 당에서 한번 하면서 이렇게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쪽 저쪽이 다 한 번씩 기회를 잡는 이런 게 아니고 사화라는 것은 상대 정당을 다 썰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4대 사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 정치 행태가 정치만 그런 게 아니고 그걸 지지하는 그 시민들에 의해서 국론이 분열이 되고 사회가 이렇게 적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그때를 암울한 시대라고 했듯이 이제 후대가 지금을 평가할 때 그런 사화의 시대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영입 인재가 되셨어요. 경찰에서 시민이 됐고 이 철학이 앞으로 이 철학을 나는 또 어떻게 구현하며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정치를 하더라도 변치 말기를 바라라. 그럼 정치 가서 왜 사람들이 변하는가 하면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경찰 출신 국회의원 지금 9명이 있어도 지금 경찰의 위기 상황에서 경찰을 위한 목소리를 못 냈기 때문에 이제 혹시 저도 그럴까 싶어서 그 정치를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정치를 하더라도 변치 마라. 오 그대여 변치 마오 이런 노래 아시죠?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저한테 들리는 소리는 변치 마오 그 말인데 왜 변하느냐? 이해관계 때문에 안전하게 오래 잘 해드시려고 변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앞으로 제가 이제 어떻게 살겠느냐 바른 말하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가슴이 뛰는 대로 하겠다는 거죠. 예, 2024년도 당장 다가오는 시간들 앞에서 뭘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래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계획은 없고 뭐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할 뿐이지 무슨 목표를 정해놓고 하면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서 최고의 가장 효과적인 대처를 하겠습니다. 우리 또 여기 오셨기 때문에 아실 수 있는 거 하나. 이 책 내게 된 약간의 에피소드 있죠? 징계위원회 가서 싸우고 지지고 뽑고 이제 나와서 집에 내려가려 하는데 서울역에 표 끊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뉴스공장에 전화가 왔습니다. 뉴스공장에 출연 좀 해주세요. 그때는 이제 이판사판이고 이제 영어 없어질 거니까 공무원으로서 이제 가능성이 좀 없다고 보고 할 거 뭐 있냐. 그게 한 100만이나 들으니까 그 가니까 김원정 부장검사가 있더만요. 자기 책을 이렇게 사인을 딱 해주시면서 책을 쓰시라. 책을 쓰는 게 여러모로 좋다. 이게 이제 기록으로 이게 잊혀지고 휘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이렇게 옛날에 잊었던 기억들이 나서 좋기도 하지만 힐링이 일어난다. 몸에서 치유가 일어난다. 써라. 요래 갖고 알았다 했는데 그게 책이 갑자기 써집니까? 그걸 다시 어느 경찰 행사에 이제 임원정 부장검사하고 내하고 또 초대를 받아서 갔더만은 책 쓰고 있느냐 또 확인을 해 주시더만. 그래 갖고는 써야 되겠다 해가 썼는데 정말 어려워요. 그걸 안 쓰던 사람이 글 쓰는 거는 저는 말을 하라 그러면 막 청산유수를 잘할 수 있는데 글 쓰는 거 이거는 그동안 익숙지가 않았는데 한 1년 반 정도를 막 고를 싸매고 썼습니다. 이거 북콘한다고 했을 때 막 사나운 댓글 달고 이것을 봤는데 뭐 네 결국 정치하려고 책 썼냐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니요. 기록을 남기기 위한 거였고 인간이 겪는 그 고통의 과정을 가장 어려운 걸로 이기신 겁니다. 책 한 권 쓴다는 건 정말 살이 내리는. 지금 살 빠진 게 그게 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책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조금 한번 정리하고 사전 질문을 엄청 주셨습니다. 정말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계열 질문들 좀 모으고 했는데 자 이번 첫 번째 질문은 키워드가 후회예요. 후회. 전쟁터에 나오셨는데 후회는 없으신지요? 나는 뭐 진작에 나올 걸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찰을 퇴직하고 경찰의 족쇄를 풀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국민을 위한 경찰을 세우는데 또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후회 없어요. 후회는 왜 빨리 안 나왔나 그러죠. 자 아까 제주 두 분이 손 드셨는데 부부가 나오셨죠. 예 경찰 후배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질문. 자기 소개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총경이라는 그 직위가 되게 높은 자리잖아요. 근데 그런 자리를 그만두셨을 때 사모님이나 가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그리고 이게 정치에 입문하신다고 하셨을 때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이제 부산 그 일가 친척들이 반대는 없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반대는 없었어요. 오히려 응원해줬고 격려해줬죠. 우리 그 이전에 이 지금 정치 입문하기 이전에 한 고비가 경찰서장 회의하면서 이렇게 위험한 저는 그때 각오를 했었거든요. 잘못되면은 이제 엎어설 수도 있겠구나 하고 각오를 했을 때도
그래 옳다고 생각되는 거는 해야지 하는 게 우리 아내의 생각이었고 그게 계속 연결된 거죠. 자, 정치 질문도 있어서 드릴게요. 정치 관련 질문이 있어요. 정치. 국회의원이 되시면 검찰과 싸우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지금 싸우고 있는데 국회의원 되면 이렇게 하려는 거 자, 아니에요. 일선에서 마주한 검찰 공화국의 민낯을 전해 듣고 싶습니다.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 하는 데인가 하면 고위공직자, 정부 각 부처의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을 1차로 하는데요. 그게 예전에는 민정수석실에 청와대에 있었는데 이거를 사실상 검찰이 장악하고 있는 법무부에서 정부 각 부처의 고위 공무원의 인사검증을 하겠다. 이게 무슨 뜻으로 비치는지 제가 설명을 꼭 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다 장악하겠다. 전부 다 검찰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실정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검찰공화국의 민낯 하면 그 정도만 설명해도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라고. 예. 정당이 많은데 민주당에 입당한 이유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입당이 아니죠. 입당했어요. 영입을 받으신 거잖아요. 영입이라는 게 입당을 환영한다는 뜻이니까. 예, 왜 민주당? 민주당이 그동안 우리하고 함께 했습니다. 경찰국을 반대하니까 저는 경찰국을 반대했는데 국힘당에서는 내가 경찰국을 반대했는데 나를 뭐 역적으로 몰아버리고 쿠데타로 몰아버리고 또 민주당은 저하고 또 같은 편이라 생각해서 저를 이래 밀어주고 저는 정치를 선택한 게 아니고 단지 경찰국을 반대했을 뿐인데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경찰국을 설치하는 대통령령이 통과된 날 그날 이제 울산광역시청 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제는 경찰관 개인으로서는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다. 경찰 조직으로서 막을 수 없다. 국회와 국민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이 경찰국 문제, 경찰이 바로 서는 문제는 국회만이 막을 수 있는 거고 국회에서 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치를 선택했고 정치를 함에 있어서 제가 그쪽으로 갈 수 없는 기고 민주당과 함께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민주당을 선택했습니다. 와, 이거 지금 약간 가능한가 하는 질문인데, 자, 미국의 보안관 제도처럼 대한민국 경찰서장을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찰서장까지는 좀 그렇고 지방경찰청장 수준은 이렇게 시장 선거하고 런닝메이트 방식으로 해도 좋습니다. 광역시 행정이나 자치행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이렇게 선택을 받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경찰서 단위로 하는 거는 지금 구청장 선거까지 내려가고 하는 게 복잡하듯이 너무 복잡하니까 우선적으로는 지방경찰, 시도경찰청장 수준의 자치는 가능하다고 보죠. 또 이거 아픈 질문일 수 있어요. 8.15 광복 후의 경찰의 역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우리 경찰이 경찰 생활을 35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우리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범죄자를 제압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을 제압을 해야 되는데 이 시민들이 우리 경찰 편을 안 들고 술 먹고 행패 부리고 밧줄 쏘아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세게 단속을 못 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의 난동에 의해서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그럼 시민들의 불편이 가기 때문에 이 지금 잘못된 이거를 바꾸고 싶다 하는데 이게 왜 우리 경찰이 지지받지 못하고 시민들이 우리 편을 안 들어줄까? 그 근본을 따지고 올라가면 우리 경찰이 일제시대 때 했던 악행들, 그 다음에 독재 정권, 군사 정권에 했던 그런 이 정권과 결부돼서 정권에 장악이 돼서 했던 그런 잘못들 때문에 지금 이 오늘날 치안 현장에서까지도 정당성을 인정을 못 받고 지지를 못 받는다. 이게 가장 안타까운 이유였고 제가 이번 경찰서장 회의를 하면서 가장 기뻤던 게
뭔가 하면 국민들 67%가 정권하고 떨어지려는 이런 경찰의 노력에 지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번 일을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그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과거의 패러다임, 경찰은 독재자하고 같은 편이고 시민을 억압하고 그래서 경찰하고 시민하고 싸우면 범죄자하고 싸우면 시민이 범죄자 편을 들어주는 이런 패러다임이 없어지고 이제 경찰은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놓고 정권하고 싸웠다. 그러니까 국민의 경찰이다. 그럼 앞으로 우리 경찰이 치안을 할 때 뭐 무지수한 사람을 다루거나 오토바이를 막 그냥 해갖고 동네를 시끄럽게 한 사람을 잡다가 설사 다치더라도 우리 경찰 편을 안 들어주겠나. 그런 일말의 희망, 이런 걸 하지만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 때문에 그때 그 67% 국민의 지지가 저는 상당한 우리 경찰 역사상 의미가 있는 프로테이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찰 후배들께도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사표를 쓰면서 우리 내부망에다가 적었습니다. 윤희건 경찰청장한테는 이 외압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는 경찰청장 본연의 임무에 좀 충실해 주길 바란다. 우리 직원들한테는 이 정권은 유한하고 국민은 무한하다. 그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느냐? 국민의 경찰이 되라. 그래서 지금 제가 돌아다니는 데마다 콘서트 하는 데마다 가서 노래를 불러요. 국민의 경찰이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정권의 경찰로 돌아갔는데 그 경찰국이 정권의 눈치 보는 장치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고 우리 경찰들은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는 국민 바라기 국민의 경찰이어야 된다. 우리 지금 시간이 18분 이제 20분 끝나가는 시간으로 가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정말 나 여기서 오늘 말 안 하면 잠 못 자시는 분이 저 뒤쪽에 국장님 네. 광주에서 오셨네. 아유 네,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왔는데요. 유사명 전 총장께 여쭤보고 싶은 말은 현직에 계셨으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민주경찰의 상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노래도 불렀는데 모르겠네. 국민의 경찰입니다. 이 정권을 바라보고 정권에 순응하는 경찰이 아니고 우리는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의 경찰, 국민을 위할 때 가장 우리 존재의 기반은 국민의 신뢰예요. 국민을 향한 경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 경찰, 그게 민주경찰 같은 말입니다. 자, 이제요. 유시민으로 돌아온 유 작가님 마지막 각오와 또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 감사 인사, 새해 인사 듣고요. 오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제 출판 기념회에 오셔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기대에 이렇게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만 가겠습니다. 좌고 우면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주춤하지도 않겠습니다. 오직 앞으로 가겠습니다.